안녕하세요.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3년 5월 24일이고, 목요일인 수요일이네요.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정치 논평 꼭지 하나 골랐고요.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먼저는 인도네시아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애플, 중국 생산 기지를 옮길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데 관련된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서로 상관이 있죠. 우리의 현안과도 엄청나게 밀접하고. 자, 볼게요. 이 로이터 통신 기사인데 이거는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의외로 의미가 큰 사안이에요. 네, 여기 보면은 좀 모호한 이야기를 적어놨죠. 이 인도네시아하고 이란하고 상호 호혜적 무역 협정을 조인했다라고 어제 기사가 난 거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것만 갖고는 잘 모르겠죠. 예, 이 내용을 보면은 가장 이 핵심적인 내용이 이거예요. 저 위에 있는데 그냥 말대로 번역을 해보자면은 통화 문제에 제약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양쪽이 무역을 하겠다 앞으로. 예. 이런 내용이 있고 양국 간의 무역액이 나오고 이러는데 저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바로 뭘 기준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연간인지 월간인지 뭐 분기별인지를 모르겠어서 일단 표시는 안 했는데 일단 인도네시아 쪽에서 무역 흑자가 좀 더 많다 훨씬 뭐 이런 정도의 이해가 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다른 기사에서 찾아봤어요. 이거는 어느 쪽의 나라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영어권은 아닌 것 같아요. 영어 기사라고 따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자, 이란하고 인도네시아가 양국 무역을 26조 원대로 증대시킬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이게 핵심 사안이 나오죠. 자국 통화로, 즉 이란의 통화나 인도네시아의 통화로 무역을 하기로 했다. 이게 엄청나게 큰 뉴스죠. 예. 지금 정확하게 얼마 무역액이 연간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향후 이렇게 되면은 뭐 26조 원 지금 환율로 우리 돈으로 26조 원 정도의 달러가 불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즉 20조 원 가량의 죄송합니다. 200억 달러의 달러가 유통시장에서 죽게 되는 거죠. 이게 큰 일이고 이것이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미국이 인도한테 죄송합니다. 인도네시아한테 뭐랄까 압력 반 권유 반 해서 어떤 중국의 방어막이 돼주는 데 있어서 이때 선거철이 타고 온단 말이에요. 인도네시아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연임이 안 돼요. 그래서 압박을 넣으려고 하고 또 기존의 유력 후보는 중국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상당히 강공책을 써서 자기의 선호도를 확 밝힌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은 미국 외교의 실패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아마 좀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압박을 넣었다는 부분이고, 이 사람은 이제 나직은 분이죠. 제가 최근 영상에서 가져온 건데, 수비안토 국방장관이고, 이 사람이 군 출신이고, 사실 인도네시아가 예전에 우리나라처럼 군부 정권에서 민간으로 첫 이양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 그 군부 세력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많고, 예전 독재자의 사위이기도 해요. 지금은 현재는 이혼을 해서 사위는 아닌데, 아직도 군부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잘 내기 위해서는 이번에 계속 민간으로 이양이 돼야 돼요, 이게. 핵심적인 상황인데, 지금 이게 유력 주자죠. 1위니까. 최근에 아세안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군 참모총장이 필리핀을 들렀다가 수비안토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자, 중국 연대에 손을 잡자. 우리랑 같이 손을 잡고 중국의 방어막을 치자.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예, 거기다가 살짝 압박성 뉴스까지 미국에서 같이 실렸죠. 자, 쉽게 이야기해서 말 잘 안 들으면 과거에 네가 연루된 것으로 의혹이 되는, 의심이 되는 그런 반인륜적인 사안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뭐 이렇게 까버리겠다. 뭐 이런 류의 분위기도 같이 따라왔어요, 이거랑.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비안토가 말을 이렇게 받았어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공동의 관심사. 미군 육군 참모총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리의 중립성 강조. 이 인도네시아의 중립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그랬죠. 예, 등거리 외교하고 일단 뭐 러시아, 미국하고 이렇게 몸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이 있어요. 예. 그런 것을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는 모든 나라와 관계 유지를 원한다. 특히 강대국들이라면 하고 끊었어요, 말을. 자, 이래놓고 이게 수비안토가 작년 가을인가 하여튼 얼마 전에 중국 국방장관을 만나는 자리에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내년에 대통령이 되면은 중국과 중단되어 있는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 미국한테는 엄청나게 자극적인 발언이고, 인도네시아는 그 아세안 국가연합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제일 뭐라고 할까 발언권이 센 나라예요. 큰 나라이기도 하고 인구도 제일 많고. 예,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미국한테 중요한 문제죠. 예. 자, 그러면 이거 정치적 입장은 지금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수비안토 국방장관과는 반대예요. 근데 결론은 비슷하게 났어요. 예, 그죠? 그때 같은 배를 탄 거예요. 이 사안에 있었으면. 자, 그거는 좀 뒤에 있다 다른 내용을 좀 말씀드린 다음에 모아서 종합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게 더 의사 전달이 빠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미국한테 타격이 큰 것이 이 말레이시아 보세요. 이것도 예전에 제가 썼던 자료인데 2023년 4월 금년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예, 이번 저기 인도네시아가 한 것처럼 중국과 아시아 마니터리 펀드 논의를 시작했다. 자, IMF 이런 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달러가 더 불안하다. 예전에 뭐 저기 90년대죠. 그 IMF 사태도 있고 그때 이제 동남아도 타격을 크게 입었단 말이에요. 대안으로서 제시하는 게 저건데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했다는 거예요. 말레이시아가. 말레이시아도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규모도 적절하고 상당히 세련된 국가예요. 예, 저도 한 2번 가봤는데 세련된 국가예요. 세련된 국가고 또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중동 국가들하고 친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역을 할 때도 중동과 하고 싶으면 여기를 그쳤다 가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 있잖아요. 뭐 이슬람이 인정받는 그런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도 위안이나 링깃으로 무역을 하겠다. 중국과. 예, 달러를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 나라 돈으로 하겠다고 한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미국이 뭐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무역하는데 자기들끼리 책임지고 자기들 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는 왜 달러로 했느냐? 서로를 못 믿고 이게 불안정성이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휘발성이 확 꺼졌다가 확 올라갔다가 그 달러는 안전한 뭐라고 할까 화폐고 항상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화폐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한 건데 그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인도네시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란하고. 예. 근데 이란이 중국하고 친하고 러시아하고 친하고 미국하고 당연히 척을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외교적 패배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최근에 말레이시아가 이런 말까지 했는데 여기에 그 가까운 데 있는 나라는 옆 나라죠. 예.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말을 했으면 기존에 뭐 태국이나 필리핀 같은 가까운 나라 빼고 나머지는 뭐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여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한국을 남방 정책이죠. 한국을 훨씬 이미지가 좋으니까 미국보다 이 지역에서 그리고 그들도 모범 사례로 따라하고 싶고 또 줄 것도 많고 뭔가를 배운다는 면에서 산업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자 그런 게 지금은 이제 새로운 정부 들어서서 그런 걸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한반도 상황을 단속하기도 바빠요. 미국 입장은. 그래서 직접 나섰는데 이렇게 또 당한 거죠. 얼굴을 많이 상한 거죠 지금 면을. 자 그리고 무슨 움직임이 있습니까? 이란이 러시아하고는 검으로 연동되는 암호화폐 추진. 즉 미래 시장에 대비하는데 미래 시장 암호화폐로 하면 된다. 현금 필요 없다. 새로운 종류의 화폐다. 달러의 대안이다. 그렇지만 그 가치는 그러면 고정이 돼야 된다. 지금 아픈 구석을 다 찌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달러가 또 불필요하게 되겠죠. 자, 아까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이란, 러시아, 중국 나라 숫자가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게다가 중국이 미국이 그냥 나 몰라라고 놔두고 가서 되게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봤던 중동에서 평화를 지금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된단 말이에요. 사우디, 이란 화해 이게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미국한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이렇게 빨리. 미국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중국이 와서 차지한 형국이에요. 그러면 사우디하고 이란이 그 중동의 맹주들인데 서로 다른 종파로 그러면 나머지도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중국과 거래할 때 우리들 화폐로 하자. 이러면 그 중동이 달러를 싹 다 불필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뭐 안 쓰지는 않겠지만 비중이 확 줄어들겠죠. 이거는 미국의 존재에 도전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지금 미국과 중국은 엄청 세게 붙었고 그 가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금년 들어서 지금. 이게 2023년 상당히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엄청나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건 한 해예요. 가속도가 붙어 올라오고 있고 중국이 이제는 도전적으로 나와요. 맞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맞고 참고 이랬는데 엊그젠가 보니까 그거죠. 마이크론이라고 미국의 큰 반도체 업체 얼마 남지 않은 것 중에 큰 건데 거기서 만드는 그 컨트롤러 그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제품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약간 뭐 도청이나 아니면 정부 빼간다는 이런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쓴 제품을 지금 수입을 못하게 했어요. 강구수를 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론 주가가 그날 뭐 폭락을 하고 그랬어요. 이제는 맞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 붙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전부 다 올해 벌어진 일들이에요. 올해가 지금 아직 반도 안 지나갔잖아요. 앞으로 남은 무슨 일 생길지 더 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마크롱이 갑자기 몽골 차던 이야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전기가 필요해요. 미국이 지금 많이 공세에 지금 놀랬어요. 그래서 힘을 중국에 모으려고 하잖아요. 내년 예산 편성만 보더라도. 그러려면 우크라이나에서 발을 빼고 러시아를 떼어내야 돼요. 중국에서. 그게 핵심 키를 가진 게 한반도고 북한이죠. 북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북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러시아가 미국 편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면 중국 편이 될 수도 있고. 이겁니다. 중국 편이 되면 미국한테는 악몽 같은 상황이죠. 자, 지금 분위기로 봐서 금융적인 면, 외환이라는 면에 봐서 더 이상 북한 사람들이 예전에 하던 게 있었죠. 외화벌이, 달러벌이 하는 거. 암시장에서 달러 있으면 다 된다 그러고 하는. 그런 것들도 옅어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랬고 이것도 뭐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는 공동화폐 자기들끼리 한다. 더 이상 금융적으로 안 휘둘리겠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달러 독재에 달러 중심주의에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게 상대방이 돈이라는 것은 누구나 쓸 수 있는 화폐잖아요. 물 같은 거잖아요. 공기 같은 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관계에 따라서 쓸 수 있게 됐다가 없게 됐다가 날 괴롭히는 도구로 쓴단 말이에요. 뭐 나의 가치를 마음대로 조정해서 나를 혼내주는 거는 뭐 둘째치고 그래서 돈이 돈을 역할을 못한다. 그런 공감대가 있었고 중국이라는 축이 올라오고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드니까 막 따로 놀잖아요. 지금 이렇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란 이제는 딱 적대국이 아니라 그 사이에 어중간한 경계선에 있던 나라들 양쪽에 약간 동시에 거리를 두던 나라들이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미국이 안 무섭다는 거죠. 이제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했고 또 브라질은 중국하고 또 위안화 사용하기로 했죠. 이것도 미국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왜냐 자기들 나라가 자기들 돈 갖고 가겠다는데 자기들끼리 그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하겠다는데 그게 원칙이죠. 달러의 위세는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아르헨티나도 그렇게 됐죠. 그러면 다른 남미에 있는 국가들 옛날에는 베네수엘라 정도만 미국한테 좀 대드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게 남미 전체에 일반화될 수 있어요. 중미까지 그냥. 멕시코도 뭐 비빌 데가 없으니까 미국 밑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데미지가 표출이 안 되지만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면은 큰일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예.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대응하는 방식은 총만 안 들었지, 칼만 안 들었지, 이미 전쟁 중이에요. 거기다가 중국의 맞대응이 세지고 있다. 예. 자, 그 와중에 G7 회담이 일본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있은 다음에 마크롱이 집에 가던 길에 갑자기 프랑스 대통령 지도자상 처음으로 몽골을 방문했는데 잠도 안 자고 그냥 후다닥 갔다. 무슨 귓속말 하고 갔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지금 몽골 대통령 머리가 되게 복잡할 거예요. 거기는 가장 지금 몽골에 큰 뭐랄까 영향을 주고 있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에요, 경제적으로. 국토도 면하고 있고, 거기다가 내몽골 문제도 있고, 위로는 전통적인 우방인 러시아가 또 가만 안 있을 줄 끼어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런데 저기 바다 건너 미국도 영향력을 좀 행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머리 아픈 거예요. 그가 판단을 잘해야 되겠죠. 근데 1년 전에 지난번에 했던 패턴이 있으니까 그 방향으로 갈 것 같다. 거기다가 러시아 정도만 손을 맞춰주면 바로 그쪽으로 따라가겠죠. 근데 러시아가 키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반대하면 미국이 요구한다고 해도 해주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몽골은. 자, 그러면 이제 조코 위도도 생각을 보면은 미국이 섭섭하겠지만 아까 브라질 경우처럼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자기들 돈 갖고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겠다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미국은 섭섭하죠. 자, 조코 위도는 이렇게 함으로써 중립적 위치, 인도네시아가 이때까지 유지해왔던 그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 이게 또 하나. 그러면 왜 이란 대통령이 지금 방문을 한 거거든요, 인도네시아를. 왜 이랬을까? 그래갖고 이란한테 호의를 좀 베푼 셈인데, 이 사람은 지금 내년 2024년 2월에 대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레임덕에 들어가는 입장이에요. 왜 이랬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비안토가 되면은 인도네시아의 전체적인 꽃을 피우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더. 여기서 계속 민선 후보가 돼줘야 돼요. 그게 곧 자기당 후보죠. 근데 지금 지지율에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비안토가 내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지금 수비안토는 삼수했어요, 삼수. 이번에 세 번째 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세력들을 취합을 했어요. 그 중에 수비안토를 지원하는 세력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소수인 이슬람 계통, 그리고 화교 세력들. 이런 데가 지금 수비안토를 지지를 해요. 그래서 요 지지도에 집중력을 좀 떨어뜨리는, 그 지지세를 희석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이란을 데리고 옴으로 해서.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웹사이트들을 보면은 미국에 대해서 약간 적대적이에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란이 또 더 적당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섭섭해할 것을 알면서도 조코 위도도가 지금 이런 정치적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비안토가 중국과 공동 군사 훈련 약속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좀 과하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비안토가 지지율이 대통령이 안 되게 되면 이런 가능성도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좀 애매해요. 언짢 않은데 또 따지고 보면은 뭐 조코 위도도를 미워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현명한 정치적 행위를 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썼던 건데 미국 아마 유럽 쪽에 이렇게 돈 받아서 대신 투자해 주는 그런 회사인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분석을 했는가 하니 미국의 기축통화의 지위가 2022년 한 해 동안에 지난 20년 평균의 10배 이상으로 급격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더 가속도가 더 붙고 있고, 거기는 중국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게 우크라이나전을 계기로 더 심화됐다. 그리고 시진핑이 사면임을 하면서 이제는 강공책으로 나왔다. 더 이상 막고 있지 않겠다. 그런 게 종합된 결과다. 거기는 미국의 실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 기회를 중국이 다 주워 먹었으니까 아주 재빠르게. 그 정도 될 일이라고는 미국은 예상하지 못했다. 미국은 그래서 엄청나게 더 조급해졌다. 지난 20년 평균의 10배 이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한 해에.
보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어떤 미국이 어떤 행위를 할 때, 또 바이든 내년 선거도 있잖아요. 예. 그들의 심리 상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뭐가 필요한지, 예. 지금 봐서는 돈도 잃고 있고 인심도 잃고 있어요. 예. 그리고 자기들이 쉽게 생각했던 부분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고, 대표적인 게 우크라이나 전 같은 경우죠.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미국에 넘버뜨린 펠로시 하원 의장이 와서 면담을 요청했는데 그 면담 제안 내용이 듣기 싫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으로 바로 사신을 보냈잖아요. 옛날 말로 치면 사신 보내서 여차하면 중국을 갈아탈 수 있겠다라는 신호를 미국한테 보여줬었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된 내용이 한반도의 지금 변화를 촉발시키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촉매제가 됐어요. 예. 묘하죠. 이게 세상 일의 흐름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자, 이거 뭐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나온 기사인데 작년 12월이에요. 그때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시기도 묘해요. 작년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전에서 발을 빼야 되는 타이밍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집중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는 기사가 났죠. 애플이 생산 기지를 중국 밖으로 옮길 계획이다. 예. 지금 막 팍스콘인가 대만 회사가 지금 조립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저기 중국 정중과에다가 회사를 가지고 제 공장을 설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상업적 이유만으로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왜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 겁니다. 트럼프 때. 지금 그때 또 지금의 애플 대표이사는 그때도 대표이사였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때 그 감정적으로 일처리를 하면서 트럼프가 애플로 공장 빼서 미국으로 와라 이런 식의 압박을 넣은 적이 있어요. 근데 꼬치꼬치 이유를 갖다 붙여서 꼼짝도 안 했죠, 애플이. 그런 애플이 지금 몇 년 사이에 입장이 바뀐 거예요. 사업 환경이 바뀐 것도 있겠죠, 자기들이. 그렇지만 정치적 여건과 그때 실제적으로 받는 압박이 그때하고는 차원이 달라졌을 수가 있다. 정치적 목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자, 중국 입장에서는 뭐냐, 이게 큰 시장이 돼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성, SK 반도체 회사들 중국에 있다가 다 빠져나왔잖아요. 그때 우리도 뭔가 결정을 했어요. 중국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요. 그때 사드 문제 나오고 이런 와중에 나왔거든요. 그게 회사들만의 결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전 정부에서 했거든요. 지금 이런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뭘 할 때가 아니다. 그 가운데 큰 변곡점이 있을 것 같다. 예. 그렇게 기업들하고 공감이 됐을 수 있다고 또 봐줘요. 지금이 그런 거예요. 애플이. 몇 년 만에. 그들도 판단해서 공감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최근 데이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있네요. 야후에서 나온 건데 아직도 야후가 있다는 건 좀 놀랍습니다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금년 2월 달인데 이때 나온 기사는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기려고 사이공 인근에다가 큰 부지를 하나 확보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좀 전에 VOA 기사 나올 때면 작년 말만 하더라도 인도로 갈 거냐 베트남 이렇게 저울질이 됐었는데 인도는 그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왜냐면 인력도 많고 그런데 인프라 자체가 안 좋아요. 인프라 자체가. 그리고 뭐 상업적 마인드 자체가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노동자들의. 저도 예전에 관련된 업종은 아니지만 다른 업종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기가 여러 소수민족, 여러 민족이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리고 지방 자체가 되게 활발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도로 하나 놓는데 뭐 상수도 하나 까는데 엄청나게 뭐가 많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인도는 아니다. 지금 시장으로서의 가능성은 있죠. 시장으로서 지금도 일부 품목은 생산해요. 그렇지만 큰 덩치를 탁 거기로 옮겨놓기는 어렵다. 이게 아마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대안으로 나온 게 베트남인데 자, 여기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지금 중국보다 베트남이나 인도가 훨씬 저렴할 거예요. 저렴한 걸로 따지면. 근데 인도는 아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나라 전체가 그렇잖아요. 그들 뭐
제가 다루는 부분에서 보더라도 탱크 개발하는 부분이나 뭘 하나 개발하는 부분이 어설프거든요, 상당히. 그런데 베트남이냐 그러면 베트남은 그런 면에서는 인도보다 훨씬 낫겠죠. 근데 이게 정치적 목적, 외교적 목적이 이제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베트남은 지금 충분히 미국이 그걸 간다고 해도 엄청 고마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많이 약을 대로 약아져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게 어제 마크롱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지도 한번 보세요. 제가 왼쪽에 허난성에 있는데 정주가 지금 팍스콘에 중국 공장이 있고 최신 아이폰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예. 자, 여기서 이걸 옮길 때 저기 애플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 애플에 있는 그 팍스콘의 공장은 조립 공장이고 거기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들이 애플 뜯어보시면 아이폰 뜯어보시면 안에 뭐 삼성 것도 있고 뭐도 있고 뭐 LG 것도 있고 많잖아요. 응? 거기다가 뭐 금액으로 따지면 뭐 삼성이나 LG 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뭐 LCD 앞에 패널, 그 다음 뭐 메모리 같은 거 이런 것들, CPU 이런 것도 우리 쪽에서 뭐 만들어준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 그 부속품들이 딱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애플에 요구하는 품질 수준 이상으로 필요할 때마다 딱딱딱 와줘야 되거든요. 저 중국은 지금 뭐 고속 전철망이 대단하잖아요. 예, 물류는 걱정이 없거든요. 예, 그리고 그 라인에 그런 이제 시스템에 생산 뭐랄까 먹이 사슬에 딱 적응이 돼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베트남으로 간다 그래도 그거 하는데 좀 힘들 거예요. 예. 물류가 거리가 멀어져요 또. 예. 교통망이 좋지가 못하잖아요 또. 저기 내륙 수송은 좀 어려울 거예요. 베트남과 중국을 바로 연결하기는. 그냥 배나 항공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 멀어지는 거죠. 일단 불편해지는 거 분명하죠. 근데 저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위 말하는 개성공단. 저기는 웬만한 곳은 중국 내부부터 가까워요. 예. 우리 시장에 가면은 요새 야채 가게들이 저렴한 야채 가게들이 많이 생겼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중국 만주 같은 데서 오는 거거든요. 배 타고 오는 거예요. 그걸 비행기로 실어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 야채를. 예. 배 타면 몇 시간이면 올 거예요 아마. 예. 그런 거예요. 그 중국은 내부 물류망이 잘 돼 있으니까 저기 뭐 천진이나 저기 뭐야 산둥반도에서 배 타면은 금방 와요. 우리나라 한두 시간에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쪽에 주요 부품 생산 업체가 있잖아요. LG 삼성이. 물류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물류가. 예. 인력이라는 게 북한의 이제 문제일 수 있는데 인력 수준이라는 게 우리 남한 사람들하고 생각하면은 아마 적응력은 상당히 빠를 거다. 임금은 베트남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도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렴하겠죠. 옛날 개성공단 시절 그들이 받았던 금액을 생각을 하면은. 예. 그러면 가서 중국 물류업체에, 중국 부품업체에 그러면 저기 넘어간다고 그래서 애플 미워. 그래서 중국에서 부품 공급 안 할까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인도네시아나 브라질이 자기들 돈으로 거래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똑같아요.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회사를 옮겨 다닙니다, 이렇게.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는 기업가의 자유예요. 비즈니스 하기 좋은 데가 사는 거예요. 그걸 탓할 수 없어요.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서 저리 옮겨간다 하더라도 베트남이는 제가 보기엔 조건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북한으로 가든지 간에 중국에 있는 관련 업체에서의 부품은 계속 공급될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북미 종전선언 입장에서 보면은 벌써 3, 4번째예요. 21년 말에 거의 무르익었다가 우크라이나전 때문에 물 건너갔죠. 그리고 작년 8, 9월에 엄청 또 무르익었었죠. 그때는 몽골 구체화되면서 무르익었다가 바이든이 독일에 노드스트림을 폭파하면서 우크라이나전에도 발을 더 담그게 되면서 다시 물 건너갔죠. 그럼 끝나고 나면 북한은 미사일 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어제 마크롱 건으로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고조되는 긴장 우크라이나전에서는 나와야만 되는 상황 중국의 본격적인 대응 아까 달러의 위기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북한한테 이 선물을 쥐어주는 것이 맞다 라고도 생각할 것 같아요. 자, 이런 긴장이 고조될수록 북한이 아주 짧은 시기에
기간에 천지개벽할 가능성이 또 없지 않아 있다. 예. 거기다가 물류가 러시아 쪽과 연결이 된다. 몽골 쪽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다. 그 자체가 중국의 엄청난 타격이다. 늘 미국이 말하는 공급망 다변화가 그렇게 해소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만을 미국의 영향력 내에 두기도 훨씬 편해진다. 이 라인이 확실히 확보해진다. 대신에 북한이 중국으로 붙는다. 그러면 대만도 위험하다. 내년 선거 있잖아요. 대만도. 예. 자, 그런 면에서 미국이 이 애플의 공장 이전에 정치적 목적을 개입시키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자, 이거는 당연히 가능성입니다. 누가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저한테 해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 제 생각이에요. 이치를 따져봤을 때 충분히 미국은 저울질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